안녕하십니까. 송 선장입니다. 이번 차시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콘택트 렌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커브가 하나로 되어 있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마다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굴절력 값이라든지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또 떼어놓고 살펴보면은 나름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구조의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 그 구조마다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택트 렌즈의 물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가 뭐 앞서서는 이제 하드 컨택트 렌즈, 소프트 컨택트 렌즈, 그리고 이제 실리콘 러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번 차시에서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재질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재료들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재료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실제 이 컨택트 렌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실제적인 부분과 관련을 해서 그런 물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택트 렌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떼어서 좀 각각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렌즈도 보면은 굉장히 얇지만, 그쵸? 여기 전면, 후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면은 이제 외부와 접하는 부분, 그리고 후면은 이 각막과 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각막과 접하는 부분은 피팅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후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각막의 형상을 고려해서 그 커브가 결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일회용 컨택트 렌즈를 제조할 때 어떤 특징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후면은 각막의 어떤 형상을 고려를 해서 보통 디자인이 되고, 그것과는 또 이제 다르게 렌즈 전면, 저희가 1번으로 살펴볼 이 렌즈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의 형태에 따라서 대부분 이 렌즈가 가져야 되는 굴절력 값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1번 부분, 이제 프론트 커브라고 하는 렌즈 전면의 의미는 굴절력 커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 렌즈가 가져야 되는 굴절력 값을 결정할 수 있게끔 커브를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이 프론트 커브를 굴절력 커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프론트 커브, 전면 커브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으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자, 여기인데요. 이 2번이 의미하는 것은 이 렌즈에 있어서 가장자리 끝에서 끝까지의 이 길이 값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렌즈의 전체 직경값.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오버롤 다이아메타에서 보통 OAD로 약어로 표기를 합니다. 전체 직경. 자, 그러면 이 전체 직경은 어떻게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요 부분이랑 지금 이제 주변부 요 부분이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이 중간부 요 부분이 뭐냐면 옵틱 존이에요. 이제 광학부, 실제적으로 굴절력 값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옵틱 존이거든요. 밑에 광학부 직경에 해당이 되는데, 이 옵틱 존에다가 주변부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제 주변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만약에 따로 이렇게 주변부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변부가 위아래 이게 이제 두 군데일 테니까요. 그래서 전체 직경값을 OZD 지금 옵틱존 다이어메타 강압부 직경 플러스 지금 PCW 돼 있는데, 이거는 프리페럴 커브 위스라고 해서 주변부 커브 폭이 이제 양쪽으로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전체 직경값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렌즈 가장자리 끝에서 끝까지는 전체 직경을 의미한다. OAD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렌즈의 그 전체 직경값도 보통 그 렌즈 팩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SCL로 표기를 한 것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밑에 HCL로 표기를 한 건 하드 컨택트 렌즈를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직경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전체 직경값이 보통은 뭐 작은 건 13mm부터도 나오지만 13에서 한 14.5mm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나와 있는 컨택트 렌즈, 소프트 컨택트 렌즈 전체 직경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이제 뭐 아큐브에서 나오는 일회용 컨택트 렌즈 뭐 하나를 들고 온 건데 여기에도 전체 직경값이 나와 있는데요. 뭐 다이어메타 해가지고 DIA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저희는 OAD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전체 직경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14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은 뭐 작은 건 13mm부터 그래서 좀 큰 건 14.5mm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체 직경값도 보통은 한 13.8에서 14.2가 가장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뭐 때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그 착용하는 착용자의 어떤 안구의 뭐 크기나 아니면은 이제 커브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뭐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 좀 직경이 작잖아요. 그죠? 하드 컨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이 어두울 때 동공 사이즈가 이제 커지죠. 근데 어두워서 동공 사이즈가 최대로 커졌었을 때 동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로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드 컨택트 렌즈의 직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한 8.5에서 한 10mm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전체 직경값이 결정이 된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3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이제 실제적으로 광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절역 값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가 광학부죠, 광학부. 근데 광학부에 있어서 끝에서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광학부 직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틱 중 다이아메타 해서 OZD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 OZD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빛이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공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로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보시게 되면은, 4번 같은 경우에 어디를 의미를 하냐 하면, 지금 여기 요 부분이 4번인데,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4번에 해당이 돼요. 이건 뭐냐면, 실제 좀 전에 저희가 광학부 전체 직경값을 살펴봤는데, 지금 4번의 의미는 광학부의 커브 값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져 있는 구에서 앞부분만 잘라서 여기를 쓰는 거다 보니까 실제 이 커브 값은 이 이제 구형에 있어서 반지름 값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커브 값을 의미를 할 때는. 그래서 이 4번은 일단 광학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광학부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반지름값. 그래서 요걸 갖다가 기본 만곡 반경이라고 해요. 강학부에 해당되는 이 만곡도 공률값을 결정해 주는 데 있어서 반지름값. 반지름값이 짧으면 훨씬 더 휘어짐이 클 거고 반지름값이 크면 좀 원이 크게 그려지면서 조금 더 이제 만곡도가 이제 적겠죠. 조금 평평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이 반지름 값이 짧으냐, 크냐, 이것의 의미는 얼마나 더 많이 휘어져 있느냐, 만곡도가 크냐. 반대로 얼마나 더 평평한 형태를 가지느냐, 만곡도가 적으냐, 휘어짐이 적으냐, 평평한 형태냐, 이걸 갖다 결정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기본 만곡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만곡 반경을 그래서 베이스 커브 기본 만곡 레디우스 반경 해서 BCR로 표기를 하고 대부분 그냥 R은 생략을 하고 베이스 커브라고 해서 BC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사람의 이제 굴절력 값을 결정해주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착용했었을 때 이제 각막의 중심부랑 가장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잘 맞아야 실제 내가 주고 싶은 굴절 교정 값을 갖다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어,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교정이 잘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본 망곡 반경은 렌즈 후면, 그쵸? 렌즈 후면 광학부에 해당되는 곡선이고요. 보통 밀리미터 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베이스 커브에서 8.5 이렇게 되어 있죠. 8.5mm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실제 나중에 컨택트 렌즈 처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가시홍채 직경 측정하고, 그리고 각막의 곡률 반경 값을 측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어, 요거를 측정할 때 주로 이용되는 광학기기가 이제 케라토메타라고 하는 각막 곡률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각막 공률계를 따로 쓰지 않고 오토리프랙터메타 있잖아요. 자동 안굴절력계.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케라토메타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R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 ARK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굴절력값뿐만이 아니라 각막 공률 반경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기기들을 이용을 한다면 이 피감자의 각막의 곡률 반경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보통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을 했었을 때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을 기본적으로 두 방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방향에 있어서 곡률 반경 값을 가지고 이 베이스 커브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측정을 했었을 때 두 개의 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평이 이랬고 수직이 이랬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피팅을 할 때 쓰는 값은 보다 더 평평한 플랫한 값을 사용을 해요. 플랫한 값. 그래서 둘 중에서 플랫한과 평평한 값은 어떤 값일 것 같으세요? 예, 곡률 반경값 측정을 했는데 이제 수평 방향은 7.67mm, 수직 방향은 7.58mm 값이 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4번에 이제 기본 망곡 반경 곡률 반경 값이 짧으면 여기가 더 짧으면 훨씬 더 구의 형태가 원의 형태가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망곡도가 커요. 망곡도가 이제 휘어짐이 큰 거고 상대적으로 곡률 반경값이 크다라고 하면 큰 원이 그려질 텐데 이런 경우에는 망곡도 휘어짐이 좀 적겠죠. 평평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과 수직의 곡률 반경을 측정했었을 때 둘 중에서 비교적 더 곡률 반경 값이 긴 쪽을 기준으로 베이스 커브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피팅 상태가 편안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둘 중에서 곡률 반경 값이 상대적으로 이 방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게 보다 더 플랫하다, 평평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값 기준으로 요 베이스 커브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 저희가 컨택트 렌즈를 결정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게 전체 직경하고 베이스 커브 값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값은 반드시 팩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더욱더 중요한 값이 이 베이스 커브 값이에요. 기본 망곡 반경. 왜냐하면 요거에 따라서 실제 강압부에서의 굴절력 값이라든지 피팅이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실제 우리의 각막의 곡률 반경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곡률 반경 값에 있어서 둘 중에서 보다 더 플랫한, 평평한 곡률 반경 값이 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밀리미터로 나타내어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후에도 요걸 가지고 굴절력 값을 환산해 보실 수도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환산하는 식을 제가 옆에 참고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굴절력 값은 곡률 반경 값에 따라서 굴절력 값이 환산되어서 나타내질 수가 있어요. 있는데, 굴절력 값은 R분의 곡률 반경 값분의 지금 1.337호라고 하는 것은 각막의 굴절율을 의미하는 거고, 각막은 지금 공기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기의 굴절율 값 이렇게 나타내고, 지금 굴절력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지금 1000을 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제 굴절력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평 방향의 굴절력 값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R 값에다가 수평의 곡률 반경 7.67을 넣는 거죠. 그리고 위에 1.337호 빼기 1 하면은 0.337호잖아요. 근데 옆에 1000이 있으니까 곱하기 1000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 337.5를 7.67로 나눈 값으로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44디옵터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에서의 굴절력 값은 44디옵터구나 라는 것을 공일 반경값을 가지고도 굴절력 값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수직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잠깐 이제 영상 멈추시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 요 시계 그대로 넣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해보니까 요거는 45디옵터 정도 나왔어요. 45디옵터. 자, 그러면 지금 굴절력 값이 다르죠. 곡률 반경 값에 따라서 굴절력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얘는, 이거는 굴절력이 크다는 것은 훨씬 더 만곡도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굴절력이 작다라는 것은 만곡도가 비교적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곡률 반경값 가지고도 이 각막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굴절력 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커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좀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주변부 망곡 반경인데요. 자, 요 부분이다. 그죠? 5번에 해당되는 부분, 주변부인데 여기에 이제 요것도 반경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의 반경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다란 원이 그려질 테고 얘의 이제 반지름 값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변부 망곡 반경이라고 해서 Peripheral Curve Radius에서 PCR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뭐 주변부, 이게 실제 각막 자체가 구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이렇게 평평해지는 비구면 형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피팅이 제대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변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부를 하나로 만들었지만 조금 더 각막의 형상을 고려한다면 이걸 두 개로, 세 개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주변부를 또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주변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하나로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두세 개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착용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착용감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눈물 순환하고도 굉장히 관련을 많이 해요. 얘가 너무 딱 붙어 있다라고 하면 눈물이 고여서 밖으로 빠져나가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세균이 또 이제 또 이렇게 노출이 될 위험도가 있고, 실제 이제 눈물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순환이 잘 되면서 깨끗한 눈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눈도 깨끗한 각막에 있는 표면도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만 여러 가지 각막에서 대사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뭐 부산물 같은 것도 밖으로 잘 빼내야 되고 눈물에서 좀 이렇게 눈물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그런 부분들도 밖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잘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렌즈가 눈에 붙어 있는 것 같긴 해도 실제 깜빡깜빡 숨목을 하면서 계속 눈물이 순환이 되거든요. 이게 잘 빠져나가고 해야지 이제 건강한 상태로 렌즈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변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부에 있어서 이 망곡 반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5번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런 형태, 이제 비스듬한 사선면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벨. 렌즈 전후면에 만드는데 지금은 렌즈 후면에다가 만들었지만 전면에다가 이 베벨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전후면에 만들게 되는데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주변부 커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벨을 이렇게 하고 요 형태에 따라서 이 주변부 맨 끝에 있는 엣지 끝에 있는 요 부분을 엣지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엣지. 이 부분이 너무 콕 찍어가지고 각막 압박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것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조금 형태의 변화를 주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베벨이고요. 맨 끝에 있는 이 부분, 가장자리가 엣지가 되겠습니다. 엣지도 실제 어떤 피팅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엣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나도 굉장히 렌즈 착용감을 결정하는 관건이 돼요. 회사마다도 요렇게도 해볼까, 요렇게도 해볼까, 막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뾰족하게 얇게 만들면은 첫 착용감은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각막을 긁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형태로 만들어야지 어떤 렌즈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각막에 어떤 상처를 주거나 이런 부분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엣지 부분도 이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조금 더 좋은 어떤 착용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7번. 7번은 이제 이 주변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주변부 폭이죠. 주변부 폭. 그래서 아까 그 OAD 결정할 때, 옵틱 존 다이아미터 플러스 2 곱하기 해서 주변부 폭을 더해줬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부 폭은 프리페럴 커브 위스 이렇게 해서 PCW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정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션은 뭐냐면 이 이제 베이스 커브하고 지금 주변부 커브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닿는 부분. 일단 이 부분을 이행되는 부분, 이제 커브가 이제 바꿔지는 이행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행부 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걸 요대로 놔두게 되면 요거 역시 이제 눈을 깜빡일 때마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극감이라든지 어떤 상처의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브랜딩했다, 브랜드했다라고 해서 브랜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부를 매끄럽게 처리한 경계부를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착용감을 향상시키고 눈물 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번. 여기 이제 렌즈 전면, 후면 요 사이 이게 바로 이제 두께가 되겠죠. 렌즈 중심 두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센터 시크니스에서 CT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뭐 두께는 중심부랑 주변부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심부다 보니까 이 부분만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 CT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 당연히 또 이제 굴절력에 따라서 이 두께도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달라지긴 할 텐데 이 CT가 너무 얇으면은 물론 얇으면은 착용감은 좋아요. 착용감은 좋지만
너무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렌즈의 움직임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특히 도수가 낮은 경우에 얇게 될 텐데, 그러면은 렌즈를 만드는 과정도 힘들고, 그리고 파손의 위험도 있고, 그죠? 찢어질 수도 있고, 이제 요런 이제 위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렌즈가 너무 얇게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도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렌즈가 될 텐데, 요때는 실제 광학 중심부의 안정된 위치를 갖게 되긴 하겠지만 너무 얇다 보니까 렌즈의 변형이라든지 파손, 휘어짐, 각막에 탁 붙어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것과는 또 반대로 도수가 너무 높다. 그럼 렌즈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두꺼운 경우에는 너무 두꺼우면 착용감이 일단 안 좋을 거야. 그리고 렌즈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형태가 잘 안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잘 맞지도 않고 피팅도 별로 안 좋고, 보통 깜빡거릴 때마다 무게감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요렇게 피팅이 돼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중심부로부터 하방 쪽으로 안정된 위치를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수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조금 두께를 일부러 더 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도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 굴절력 값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이 두께감을 갖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제거하기 위한 설계가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적절하게 안정된 피팅 상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중심 두께도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소프트 컨택트 렌즈 중심 두께는 보통 한 0.03에서 0.12mm 정도 되고, 하드 컨택트 렌즈 기본적으로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제 0.1, 이제 가장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서 가장 이제 두꺼운 그거에서 한 3배 정도까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드 컨택트 렌즈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쵸? 음, 그래서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컨택트 렌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처음이라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직접 한번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을 직접 하나씩 이렇게 적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먼저 1번. 요게 이제 컨택트 렌즈 전면이죠, 전면. 그래서 1번이 전면 커브, 프론트 커브라고 했어요. 굴절력 값을 결정해주는 프론트 커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렌즈의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렌즈의 전체 직경이라고 했어요. 전체 직경. 그래서 오버롤 다이어메타라고 해서 OAD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실제 가장 중요한 광학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광학부에 해당되는 끝에서 끝. 그래서 옵틱존 다이어메타 해서 OZD, 그죠? OZD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광학부 직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 광학부인데 직경하고 달라요. 지금 이 광학부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지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4번을 기본 망고 반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에서 BCR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자, 그리고 이 강압부 외에 피팅감이라든지 눈물 순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주변부가 있는데, 여기 주변부에 있어서 지금 5번이 표시해주고 있는 부분은 주변부 망곡이죠. 그죠? 그래서 주변부 프리페럴 커브 레디우스에서 PCR로 표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광학부하고 주변부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행되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저희가 정션이라고 했어요. 정션, 이행부, 정션.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고, 이 정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한 게 블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블렌드.
자, 그다음에 7 번은 이 주변부에 해당이 되는데 주변부 폭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부 preparer, curve, width, PCW로 표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8번 여기는 렌즈의 중심 두께를 의미하니까 센터 시크니스에서 C, T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부분마다 그리고 부분을 의미하는 약어들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